자, 인천여고 각지문입니다. 12시 정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출렁출렁하죠. 많이 올랐으니까 매물 나와요. 매물 나오는데 그 매물을 이 개미군단들이, 동학개미들이 내려오면 확확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하락하지 않고, 엊그제도 보세요. 101포인트 내렸다가 어제 107포인트 상승하고, 이렇게 매물 출회도 갑자기 일어나고, 그런데 매물 출회가 나오면은 바로 이걸 되돌리는 강력한 개미군단들의 힘. 시중에 돈이 많은데 이 돈을 쓸 데가 없어요.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나온 얘기는 강원랜드가 지금 문 닫은 지 꽤 됐다 그래요. 강원랜드 문 닫으니까 잭팟을 노리던, 카지노에서 잭팟을 노리던 이런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무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강원랜드도 문 닫고 지금 되는 데가 없어. 다 문 닫았어. 주식시장만 계속 열어가지고 우리가 놀 게 주식밖에 없다. 뭔가 수익 줄 만한 것은 주식밖에 없다. 금리도 뭐 지금 뭐 0.5% 기준금리. 야, 이러니까 뭐 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려오고 있고, 오늘 또 뭐 부동산 규제책도 나온다 그러죠.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물꼬가 터지고 있고, 돈들이 주식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것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요가 얘기하는 신루타 종목. 장기 추세로 상승하는 종목이 신루타 종목입니다. 지금 회원가입하면 신루타 종목 드립니다. 장기로 상승하는 종목이 신루타예요. 신루타가 뭐냐? 10배 갈 종목들. 그래서 오늘도 제가 10배 갈 종목들, 신루타 종목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정오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강한 쪽이 뭐냐? 전기차 2차전지예요. 2차전지가 끝없이 올라갑니다. 2차전지 쉴 듯 하면서 올라가고. 자, 어제 LG화학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LG화학이 어제 무려 13% 올랐어요. 13%나 LG화학같이 큰 종목이 13% 올라간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있는 겁니다. 뭔가 먼 미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LG화학. 자, LG화학이 어제 13% 올랐는데 오늘도 장중에 쭉 올라와서 50만원 넘어서 51만 2천원까지 갔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무려 5% 올랐네요. 어제 13%, 오늘 5%, 합해서 거의 한 20% 정도가 올랐습니다. 어제 그저께 급락했을 때 샀다면 저점이 종가가 42만 8천원인데 오늘 벌써 51만원까지 올라갔죠. 엄청난 상승입니다. LG화학만 그렇습니까? 삼성 SDI는 꾸준하게 올라가죠. 오늘 38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와중에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는 게 삼성 SDI입니다. 왜 2차전지가 이렇게 쓸까? 자, SDI만 그렇습니까? 셀의 회사 SK이노베이션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쭉 올라와서 오늘 6.87%. 이노베이션이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뭐 마이너스권이다 라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졌었는데, 뭐 그건 정유 정유도 또 그래요. 정제 마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손해나고 물건 만들겠습니까? 결국 이익이 나게끔 만들지. 그래서 정제 마진도 바닥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어제 이제 급등 나오고 오늘 또다시 급등 나오는데, 정제 마진의 반전과 유가의 상승 전환, 게다가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뭐 삼성 SDI랑 점유율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동차 배터리에서. 이노베이션이 여러가지 계약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활발하게 장기 투자를 위해서 우리 최태원 회장이 아주 장기 투자의 규제입니다. SK바이오팜 상장합니다만은 SK바이오팜도 한 20년 뚝심 있게 몰아붙여가지고 신약 2개를 갖다 개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마도 2차전지도 그런 것 같아요. 2차전지를 투자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지금 뭐 생산을 아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기가팩토리. 상해에 있는, 중국에 있는 테슬라 매장, 중국에 있는 테슬라 매장들 잘 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아마도 상당한 이제 투자가 뭐 이제 합작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뭐 장기 수출 계약 같은 것도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SK이노베이션. 그래서 요거 그래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요렇게 셀을 만든 회사가, 그러니까 배터리 패키지를 만든 회사가 세계회사죠. 배터리의 그러니까 세트 메이커라 그럴까요? 세계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주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고점을 돌파해서 13만원대로 진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20만원 가겠어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요렇게 해서 요 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한 달 정도 박스권을 흘렀는데 오늘 바로 돌파가 나오고 있다. 어제 그저께 내려갔을 때 11만 2천원까지 내려갔네요. 11만 2천원에서 매수했다면 바로 며칠 사이에, 이틀 사이에 오늘 13만원 왔으니까 뭐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뭐 여러분 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도 옛날에 주식 선물 이런 거 많이 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손절을 알아요. 또 투자를 할 줄 압니다. 무엇이 강한가 이걸 알아요. 어떤 게 가장 강한 것인가, 어느 쪽에 투자가 가장 좋은 것인가. 또 주식이나 선물하게 되면은 세계 경제나 업종별 업황 같은 것들을 잘 합니다. 또 이제 어느 쪽에서, 어떤 업종에서 어느 종목이 가장 대장인가를 금방 눈치채요. 이런 이제 재능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아마 최태원 회장이 주식 투자와 선물 투자를 통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감각을 익힌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죠. 선물 투자. 최태원 회장이 선물 투자에서 큰 손실을 냈다는 것은 아주 옛날 얘기인데, 우리 담재훈 의원님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2차전지 쪽은 장기 10루터 종목으로 10년 동안 먹고 살 거다라는 관점에서 적어도 5년은 먹고 살지 않겠냐. 10년 동안에 지금 현재 마켓쉐어 3% 정도가 이제 전기차인데 적어도 50%는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 마켓쉐어가, 전기차의 마켓쉐어가 50% 간다면 3%에서 50%면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3%에서 30%만 가더라도 10배 성장인데 50%면 20배 성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업종의 캐파가 20배가 증가한다면 적어도 주가는 10배는 가지 않겠냐, 이런 개념으로 10루타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자동차의 엔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배터리는 자동차의 엔진, 전기차의 엔진과 똑같죠. 전기차가 20회, 10배, 20회씩 급성장한다면 그러면은 배터리도 그 정도 성장할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주가도 그 정도의 급성장을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요. 대개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리 반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마켓쉐어 3%에서 전기차 마켓쉐어가 10%까지 가는 구간에 엄청난 기대치가 폭증할 것이고, 그 단계에서 아마 배터리의 수요, 주가 이런 것들이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 길어야 3년이고 짧으면 2년 만에 이 배터리 관련주들은 굉장히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진보겠죠. 그 다음에 전고체 같은 이런 기술 진보가 그 다음에 나타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하이니켈 계열로 지금 집중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선두로 나서고 있는 종목이 양극재에서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케미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하는 것은 좋으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에서 가장 지금 선두에 나선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술적으로는 약 한 달간에 행보하다가 한 달 행보하다가 그 길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돌파하는 모습 나오면 매수 신호입니다. 오늘 뭐 13만원 돌파하거나 말거나를 떠나서 이렇게 돌파 모습이 나오면 매수 신호이기 때문에 아마도 매물 소화하고 이제는 매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겠고, 자, 포스코 케미칼 마찬가지입니다. 케미칼도 아주 천천히 올라왔지만 어느 단계 되니까 이제 급등이 나오고, 또 직전 고점 돌파하니까 제시리브모의 매수 원칙이죠. 여기를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다는 건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돌파할 때는 베팅한다 하는 거,
돌파할 때는 베팅한다. 그런 개념에서 포스코 케미칼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한번 쭉 올라갔다가 또 쉬겠죠. 좀 쉬었다가 또 급등 나고 이게 이제 반복돼서 아마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군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금보다 엄청난 시가총액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고, 또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보시기 바라겠고, 일렉포일 쪽에서 즉 동박 쪽에서는 일진머티리얼즈하고 SKC 이렇게 두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전해질이나 이런 종목은 또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기업도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전기차 종목으로 좀 편입을 시켰는데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자, 전기차 신루타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말고 그 다음이 플랫폼. 제가 원래 플랫폼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얘기하고 오늘 플랫폼을 늦게 얘기하네요. 자, 오늘은 네이버가 1% 올라가고 카카오가 약보합인데 이 플랫폼 종목들은 이제 조정받을 때 사야 됩니다. 조정받을 때.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차트가 이렇게 위에서 행보하고 있죠. 행보하고 있는데 이 행보하고 있는 차트가 좋은 거예요. 좋습니다. 이런 행보의 차트가 좋다라는 거. 자, 네이버도 지금 이렇게 행보하다가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돌파하면은 또 이제 급등한다 하는 관점에서 플랫폼 종목 역시 최고의 신루타 종목이다. 최고의 신루타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고,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사셔야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좀 밀릴 때, 오늘도 보면 장이 말이죠. 출렁출렁하지만 결국에 5일선 지키죠. 이게 참 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107포인트 올라갔고 오늘 좀 밀릴만도 한데 별로 안 밀리고 바로 또 이제 5일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내일 또 올라가겠죠. 음봉하나 양봉하나, 음봉하나, 내일은 양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일 양봉이다. 내일 양봉 나오면 내일은 어떤 모습 나올까 하는 것은, 내일은 어쩌면 갭을 돌파할지도 모르겠다. 2150이 아니라 21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곧버스는 조심하라 그랬죠. 곧버스가 지금 수익 낼 정이 아니다. 아니, 추세가 상승장인데 왜 인버스를 합니까? 추세가 하락일 때 해야지. 하락일 때. 추세가 상승일 때는 인버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가가 고점을 치고 내려가는 차트에서 그때 인버스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유가가 내려가는 차트에서 인버스 해야 되는 거고, 유가가 올라갈 때는 인버스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수가 말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많이 올랐긴 내려갈 것이다. 이거는 정말 너무 욕심이 많은 거야. 도둑놈 심보야. 그러니까 내려갈 때 인버스 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 계속 인버스, 자, 레이스 하는 거죠. 받고 또 매도, 받고 매도. 이게 해야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인버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올라가잖아. 올라가는 중에 뭘 인버스를 해? 많이 올랐으니까 내린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장을 갖다 중시하세요. 여러분들 경제 전문가 나와가지고 경제가 뭐 나빠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믿으면은 망합니다. 항상 우리가 방향성에 투자해라. 방향성에. 선물하시는 분 특히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 때는 하락에 계속 베팅하는 거예요. 받고 레이스, 하락 레이스 하는 거고요. 선물에서 상승할 때는, 추세가 상승일 때는 받고 상승,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방향성 선물의 매매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무슨 주가 올라가는 와중에 추세 올라가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내릴 것이다. 많이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 상당히 위험한 매매 방식이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인버스 사지 마세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경기 민감주들, 오늘도 좀 빠진 종목 있어요. 현대차, 일단 10만원 밑에 내려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 사는 겁니다. 왜? 상승 추세니까. 시장이 상승 추세고 코로나는 물러가고 경기는 회복돼요. 오늘도 보면은 경기가 회복되는 징후, 미국의 소비지표 5월 소비 판매가 4월 대비 17.7% 증가했다 그러죠. 그것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미국이 좀 올라와서 내일은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내릴 때 매수하는 거예요. 내릴 때. 그래서 추세가 상승 중일 때는 항상 내릴 때 매수한다라는 거. 내릴 때 겁먹지 말고, 왜? 추세가 상승이니까. 자, 현대차도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침에 오늘 뭐 무슨 금호석유나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조선도 마찬가지로 한국조선해양이나 이것도 많이 내려와 있는데 결국 올라갈 거예요. 추세는 지금 지지를 만들려고 20일 아래지만 지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역시
상승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KB금융하고 신한지주 오늘 좀 빠졌어요. 빠졌지만 여전히 추세는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1선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좀 순위에서 밀리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밀릴 때 매수다 하는 관점 유지하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농심도 좀 올라가네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 마지막 바이오 종목인데 오늘 바이오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게 신일제약, 대원제약, 휴메딕스 보행약품 이거거든요. 그래서 신일제약은 상한가에 갔는데 오늘 얘기가 그래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나온 얘기는 덱스에 관련 얘기입니다. 덱사메타손이, 이 덱사메타손이 그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라고 영국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일제약, 부강약품, 영진약품, 일양약품, 화일약품, 유한양행, 뭐 녹십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제약, 중해제약, 휴메딕스 뭐 이런 종목인데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는데 핵심 주도는 이거예요. 신일제약, 대원제약, 휴메딕스, 부강약품, 한울바이오, 판마. 근데 신일제약만 빼고 나머지들은 대원제약까지 괜찮은데 나머지는 좀 밀리죠. 자, 신일제약은 뭐 이 재료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워낙 가벼운 주식이에요. 1000억짜리야.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매수 들어와서 600만 원 모였습니다. 이건 이제 지키고 있는데 대원제약도 그리 큰 종목은 아니죠. 2000만 주짜리고 2만 원이니까 이건 뭐 4천억 좀 되네. 그래도 4천억 되는데 조금 무거우니까 밀려요. 무거우니까 지금 이제 대원제약 올랐다 밀리고 그 다음에 뭐 휴메딕스, 그 다음에 부강약품은 좀 더 큰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재료를 올라갈 거 아니다 해가지고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하루 걸러서 뭐에 효과가 있다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그래요. 결국 이게 코로나 관련 그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끝물이다. 덱사메타손도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바로 밀리는 거 보니까 끝물이다. 쫓아가면 물린다. 그래서 진단 키트주들도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고 또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쭉 알던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KM, 레몬, 웨크론 같은 이런 이제 마스크 종목들도 지금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큰 하락은 아니지만 진단 키트, 마스크, 또 치료제 이런 것들은 초단타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는 매수해서 하루 이틀 들고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마디로 코로나 치료제 예방, 백신 이런 것들은 이미 시세가 끝났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이제 보시 바라겠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종목들은 뭔가 이런 거 말고 뭐 신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제가 볼 때 오늘 조금 이제 어제 그저께까지 또 시세를 냈던 SK그룹주, SK바이오폼 관련해서 SK가 주가가 더 많이 올랐죠. 올랐다가 어제 좀 밀렸는데 오히려 SK라든가 SK케미칼이라든가 이것도 좀 주가 밀렸지만 지지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SK디스커버리 같은 SK그룹 종목들 한번 보는 게 어떤가. 좀 주가 밀렸지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삼진제약 같은 거 요것도 추세가 꾸준하죠. 요 이제 매집이라는 게 있는데 매집이라는 게 수평으로 쭉 올라가는 지금 이것처럼 이제 삼진제약처럼 보세요. 이렇게 쭉 보면은 잔잔하죠. 잔잔하게 밴드를 만들어서 쭉 이런 것도 매집이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씩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가 나옵니다. 왜 매도가 나오냐면 아직은 급등할 때가 아니다. 아마 매집을 하는 사람 쪽에서 급등하면 이제 한번 팔아버리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끔. 그래서 아마 물량을 갖다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쭉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아마도 삼진제약이 조만간에 워낙 주가 싸니까 회사는 참 좋아요. 삼진제약이. 조만간에 뭔가 한번 시세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삼진제약의 차트 모양 잘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이렇게 쭉 행보를 하면서 거의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이렇게 행보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쭉 내려갔다가 그 내려간 것이 힘이 돼가지고 이제 쭉 위에
소위 상승 밴드를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종의 매집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 차트 패턴이라는 책에 미국 책입니다. 차트 패턴이라는 책에 보면은 촘촘하고 그 봉해기가 짧은 촘촘하고 봉해기가 짧은 그런 이제 밴드를 만들면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온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가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삼진제약도 열심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의 종목들에 대한 결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가 시장은 지금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조만간에 2200을 돌파하는 파동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락할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아직까지 하락 그 밴드 하단을 이탈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2000포인트하고 2200포인트의 중간이 2100포인트인데 2100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 신호다 그랬잖아요. 어제 돌파했고 오늘 지지를 받는 거 보니까 2100에서 확실한 지지를 받는 2100에서 받는 확실한 지지 받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내일 모레 다음 주에 2200을 돌파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시기 바라겠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돌파할 때의 대장주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플랫폼, 자 두 번째가 2차전지. 그래서 플랫폼과 2차전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대표 종목 플랫폼과 2차전지의 가장 대장주를 중심으로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하시기 바라겠고 그 외에 반도체 종목도 이런 것도 좀 보시기 바라겠고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에 이게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는 지금 주도주는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제가 맨날 보여드리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모습 자체가 아직은 돌파의 모습이 아니라서 그래서 삼성전자도 아직은 돌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플랫폼과 2차전지 신노사 종목 인천요가 얘기하는 신노사 종목 플랫폼과 2차전지가 시장의 대장주다 신노사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전략 세워서 이번 그 개미 동학개미 장에서 큰 돈 버시자 2400, 2600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서 천천히 주식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